캄보디아로 간 중국인 인플루언서가 돌연 실종됐는데요. 또 태국인도 가혹 행위 끝에 숨지는 등 캄보디아 범죄 조직의 파장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여성, 중국에서 10만 명 넘는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인데요. 캄보디아 시아누쿠빌에서 식당을 한다는 남자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출국을 했는데 돌연 실종됐습니다. 가족들은 수사당국에 신고했지만 행방은 현재까지 묘연합니다. 네, 최근 우리나라가 캄보디아 사태로 떠들썩했는데 지금 캄보디아에서 계속 의문의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중국의 한 20대 여성 인플루언서가 남자친구를 만나고 오겠다면서 캄보디아로 향한 뒤 연락이 끊겼는데 하필이면 연락이 끊긴 곳이 시아누쿠빌이었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캄보디아의 어떤 범죄 지역이 가장 많은 곳이 이제 시아누쿠빌이고요. 거기서 한두 시간 떨어진 곳에 이제 산악지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아누쿠빌 자체는 이제 공공연하게 이제 범죄 단지가 있고 또 범죄 단지에서 이제 범죄가 굉장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20대 여성이 이제 팔로우도 한 1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개적으로 사실은 이제 캄보디아를 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남자친구가 시아누쿠빌에서 식당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남자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하고 갔는데 지난 11월 5일하고 11일 사이에 이제 캄보디아에 있었던 건 맞은 것 같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연락된 장소에 이제 IP, 그러니까 통화 그런 것들이 끊긴 장소가 이제 캄보디아였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캄보디아에서 있었던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특히 지금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남자친구까지 행방이 묘연하단 말이에요. 네. 그럼 실제적으로 이 남자친구가 거기서 연락을 할 때 본인도 이제 범죄 단체와 연관이 있었는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이제 공범일 가능성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도 위협과 협박을 받으니까 내 여자친구를 불러들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굉장히 대사관을 비롯해서 찾고는 있는데 행방이 굉장히 묘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범죄 단지 내에서 이제 억류돼 있는지 인질로 잡혀 있는지 이제 여러 가지 생사가 지금 불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당국도 아마 굉장히 신경을 기울여서 수색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캄보디아에서 온라인 사기 조직에 강제 동원이 됐다 숨진 태국 여성의 시신이 현지 사찰에서 화장이 되기 직전에 이렇게 발견된 그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재단 중에서 강제 노역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그런 재단이 있는데 지난 13일에 한 20대 태국인 여성의 시신이 이 프놈펜에 있는 한 사찰에서 화장 예정이다라는 정보를 얻고 이제 곧바로 이 절차를 중단시키는 그런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됐었는데 이 피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캄보디아의 온라인 사기 조직에 강제로 동원이 되었다라고 하고 할당량이 정해져 있었는데 그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뭐 스쿼트 그러니까 앉았다 일어서기를 뭐 1000번에서 2000번까지 또 강요를 받는 그런 극심한 신체적인 처벌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결국에는 그런 뭐 고문에 가까운 가혹행위 끝에 사망을 했다라고 일단 보여주고요. 또 문제는 남편 역시도 지금 행방불명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여러 가지 좀 불길한 생각이 드는데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변호사님? 근데 이게 그냥 일회성이 아닐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까지 이제 캄보디아 사태가 물론 일본, 뭐 중국이랄지 일부 국가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여기에 뭐 수사를 이런 걸 해오긴 했었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캄보디아 사태를 계기로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중국 10,000명 팔로우를 가지고 있는 그 중국 여성도 사실은 11월 13일 날 이미 중국으로 돌아오는 항공권까지 끊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지금 이제 태국 여성도 숨진 채 발견됐는데 태국 자체에서는 캄보디아에서는 시신 자체를 이제 사원에서 이제 화장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범죄 단지에서 정말 수많은 희생자들이 나왔을 거고 그럼 그 사람들이 이 범죄 단지에 가서 화장을 해버리면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거예요. 신원도 확인할 수 없고요. 여러 가지 범죄의 어떤 경위랄지 수사하는데도 거의 뭐 어렵죠. 근데 간신히 이 여성은 화장하기 전에 발견이 됐기 때문에 남편과 관계랄지 아니면 인적사항이랄지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단서를 잡아서 수사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아마 캄보디아 사원에서 무수히 희생자들이 아마 화장을 당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의 어떤 뭐 의미보다도 이게 굉장히 캄보디아에서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구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국제적으로 캄보디아에 좀 압력을 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중국, 태국, 뭐 이외 베트남, 일본 다 관여돼 있거든요. 이제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서 이제 캄보디아에서 어떤 범죄자들 이제 소탕하는 그런 것이 좀 우선적으로 일어나야지 희생자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캄보디아의 근거지를 두고 SNS를 이용해서 투자자를 유인해 돈을 가로챈 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북경찰청은 경제 전문가를 사칭해서 투자를 유인한 뒤에 투자금 수백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50대 A씨 등 18명을 구속하고 23명을 입건했습니다. A씨 조직은 캄보디아 시아누쿠빌 등의 근거지를 두고 범행을 공모해서 지난 2월부터 7개월 사이에 250억여 원을 가로챈 뒤 상품권 구매 등 방식으로 범죄 수익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0일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이 공식 출범시킨 이른바 코리아 전담반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현지에 파견될 경찰관을 선발하고 내부 공지했습니다. 선발된 인원은 모두 7명으로 수사 경력을 중심으로 배치했고 포렌식과 사이버 분야 전문 인력도 포함됐습니다. 현지 경찰과 함께 근무하며 24시간 신고 대응과 피해자 구조, 수사, 피의자 송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달 안에 캄보디아로 출국할 계획으로 일부 인원이 선발대로 도착해 공조 체계를 점검하고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최소 1,000명 이상의 우리 국민이 자이든 타이든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하고 있을 거로 추정합니다. 납치나 감금된 경우도 적지 않을 거로 보이는데 제대로 신고도 할 수 없는 데다 현지 경찰에 신고할 때 얼굴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단서 확보에 한계가 컸습니다. 이번에 출범한 코리아 전담반은 단순 협조로 넘어 사건 접수 단계부터 참여하며 적극적으로 피해자 구출과 범죄자 검거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사이버 수사 경험이 풍부한 인원이 포함돼 우리 국민이 연루된 온라인 스캠 범죄 조직에 대한 추적과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20대 A씨가 지난 3월 캄보디아에 있는 누군가와 나눈 메신저 대화입니다. 공항에 도착하면 연락달라는 요청에 알겠다고 답하고 비행기 이륙 직전에도 영상을 보냅니다. 캄보디아로 출국했던 A씨는 2주 뒤 한국으로 돌아와 범죄 조직에 납치돼 감금당했고 통장까지 빼앗겼다며 가족을 통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주장과 달리 A씨는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캄보디아 조직에 범행에 쓸 통장을 공급하는 조직원으로 드러난 겁니다. 부산경찰청은 A씨를 비롯한 대포 통장 유통 조직원 48명을 붙잡아 26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여기에는 A씨 등 피해자 행세를 하며 허위 신고한 사람 7명도 포함됐습니다. 투자 사기라든가 보이스피싱에 사기된 계좌이기 때문에 분명히 경찰에 연락 온다. 그러면 그때 가서 취업 사기 당했다. 취업 사기 당해가지고 캄보디아에 있는 현지 조직원들한테서 납치 감금돼가지고 내 휴대폰하고 내 계좌가 다 사용됐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한 겁니다. 통장 유통 조직은 통장을 가지고 캄보디아로 오겠다는 사람에게 항공권을 제공하고 통장 대가로 수백만 원에 달하는 가상화폐를 지급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통장이 피해자 신고로 지급 정지되면 귀국시켰는데 납치 감금된 것처럼 경찰에 신고하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교육했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20대 초중반 사회초년생들이 범행에 뛰어들었습니다. 경찰은 캄보디아에서 납치 감금됐다고 신고한 사례 중 상당수가 허위 신고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최상입니다.